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군대윤리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의할 김남일 교수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 주일에는 강원도 지역에 눈이 많이 와서 고생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입춘이 지나서 봄이 오는 것을 아마 봄이 오는 듯 싶더니 아마 시샘이라 하듯 아직은 쌀쌀한 날씨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도 변화되어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 화이팅하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 악몽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에게 또 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감염병에 대비해야 한다고 학자가 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 감염병 팬데믹 연구의 권위자인 어떤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얻은 교훈을 잊는다면 더 치명적인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예방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만 만족하여서는 안 되고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이미 의미 있는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빈발하는 바이러스 감염병 속에서 이는 상처에 밴드를 붙이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대응이 최선이라고 여긴다면 미래 세대는 계속 바이러스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할 때는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코로나에 대비해서도 여러분들 자신의 건강을 잘 유의하시고 한 학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아니면 또한 가치와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이룬 것이 또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각자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꿈과 희망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왜 공부를 하며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전방에서 이제 교수 소개를 하겠지만, 전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중대장은 후방으로 또한 이동이 돼서 그곳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했지만은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저녁을 못 먹고 할 때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김밥을 사서 또 물 하나 사서 이렇게 먹어가면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현재 저의 꿈을 이루고, 현재도 또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할 때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초 기본에 충실하고 이 학문 탐구와 도덕성, 건강한 체력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을 잘 관리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아마 그 공직에 들어가는 장차관들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과거의 시간 관리라든지 자기 관리를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공직을 일도 해보지 못하고 사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시간 관리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러한 지휘관, 또 그러한 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은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과 도전에서 이겨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것이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기계를 바꾸다 보니까
이 기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한번 녹음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익숙할 때까지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것이 또한 힘들고 어렵고 포기할 그 시간이 와도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전하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며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변화될 때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 넓은 아량으로 나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이 화려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은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나는 불평 대신 감사를, 부정 대신 긍정을, 절망 대신 희망을 생활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출생을 했고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두 자녀가 감사하게도 군대를 다 다녀왔고 차남은 레바논에서 파병 생활을 해서 간부들과 생활하면서 많은 인격과 품성을 또한 넓혀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류가 군대라고 했는데 참 군대에 간 것이 참 잘했다 이렇게 느낍니다. 지금 많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가 군대 가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에 간 그 자녀들을 잘 관리해서 이 사회에서 정말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도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행정학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요. 경민대학교 효충상학과가 2009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때 초대 2년 동안 학과를 만들고 또한 현재까지 오는데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군 경력은 그렇게 아마 길지는 않습니다. 저는 1987년 3월 달에 입소를 해서 20주의 장교 교육을 받고 7월 25일 날 육군 학사장교로 임관을 해서 광주에서 보병학교에서 소대장 교육을 받고 702 특공연대에서 소대장과 군수장교를 역임을 했습니다. 보병학교에서 중대장 교육을 받고 지금은 이제 해운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부대가 해체됐습니다. 69사단 196년대 4중대 중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대의를 전역을 해서 예비역 소령제도에 의해서 현재 예비역 소령입니다. 그리고 경민대학교 직장예비군 대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와 요망 수준은 학습 목표는 군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 간부가 지켜야 할 가치, 태도, 행동, 윤리규범 등 체계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고 요망 수준으로서는 첫째, 간부가 갖춰야 할 군인의 길, 가치관과 덕목, 직업윤리, 전쟁윤리, 리더윤리, 군인성과 예절 등 필수 덕목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부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 또 지식, 직무 지식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진행 절차는 제1장 인간과 윤리의 관계, 그래서 윤리의 정의와 해석, 사회윤리, 직업윤리 등을 살펴보고 군대의 특성과 군대 윤리, 그 다음에 군법과 인권의 이해 실천, 마지막으로 올바른 직업군 인상 확립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50분 동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갖고 있을 평가 방법일 것입니다. 학습 평가 방법은 중간고사 40점, 기말 40점, 출석 20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또한 수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인해서 과제 발표라든지 어떤 과제나 발표는 생략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재는 여러분들이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군 초급 간부를 위한 군대 윤리 진영사에서 나온 교재가 되겠습니다. 보조 교재는 여기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재와 또한 어떤 그런 매스컴 등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종 매스컴에서 아마 나오는 실업자 현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0일자 실업자 통계입니다. 2020년에는 1월 달에는 115만 명이었었는데 올해 들어서 1월 달에는 157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실업 통계가 개편된 1999년 6월 이후 최대, 그 다음에 실업자가 150만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2024년 취업자 마이너스 시대가 도래가 됐는데 이제는 인구 어떤 절벽 시대를 우리가 접어서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온 통계청에 나온 거지만 인구 절벽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학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 절벽 시대에 인해서 군에도 이런 새로운 변화와 또한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사회가 잘 됐을 때는 군에 오지 않았지만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사항들을 잘 살펴서 또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연예인들 중에서 아버지가 직업군인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여기 몇 면을 보면 아마 아버지가 반듯하고 어떤 직업군인의 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이 자녀들이 잘 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직업군인입니다. 자, 부사관의 어떤 직무, 책무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알 수 있겠지만 이 부사관은 부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명예를 지키는 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맡은 바 직무에 정통하고 모든 일에 술선수범하며 병의 법규 준수와 명령 이행을 감독하고 교육 훈련과 내무 생활을 지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의 신상을 파악하고 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각종 장비와 보급품 관리에 우리가 힘쓰는 것이 어떤 부사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군대 윤리가 중요하냐는 거지요. 왜 필요하다는 거지요. 어떤 몇 가지 우리가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작년 1월 달서부터 이제 만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특전사 간부가 이제 이 업무에 이제 수행을 하면서 보건소에 파견됐는데 그때 여성 경찰관의 어떤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아마 군인으로서 군 이상뿐만 아니라 아마 사기가 저하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안 뚫린 군 카톡방입니다. 아마 오픈 카톡방을 운영해서 이제 아마 병사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방을 통했는데 준비한 건 좋은데 이 비밀번호가 없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자가 이 카톡방에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나라하게 나눴던 이런 대화라든지 그 다음에 군의 안보 또한 비밀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된 이러한 사항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군에 있으면서 정말 몇 번을 얘기해도 수시로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마 안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부하 관리에 그런 것들을 교육할 때 계속적인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에 근무하는 이 부사관이 경북 영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사관은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다른 차량이 부주로 인해서 이 에어안사 차량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이제 적발된 거죠.
당시 군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서 간부들에 대해서 이 회식, 그다음에 사적 모임,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뭘 했냐면은 부대 숙소에 대기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를 준수해야 할 부사관이 그를 준수하지 않고 경북 영주까지 가서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되면 부대 전체에 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런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그다음에 재해, 안전, 그다음에 어떤 그런 외교적인 그런 쪽에서도 늘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 우리가 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일이 또 없도록 여러분들 자기 관리에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가 아마 대란이 일어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 끝번호의 날짜와 동일하게 해서 마스크를 산다든지 뭐 마스크에 줄을 서서 샀던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군 간부가 이 장병용 마스크를 2,100장을 빼돌려서 외부에 판매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순간적으로 이런 어떤 윤리, 그다음에 도덕 이런 어떤 사항들이 우리 내면에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축적되지 않고 또한 그것이 감수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 중에서도 부단히 우리가 이러한 어떤 교육과 또한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관심과 우리가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공군에서 일어났던 사항인데요. 2016년부터 이 A 하사가 작년 4월까지 이 정비용 병사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 상사가 병사의 뺨을 때리거나 볼에 난 수염을 핀셋으로 뽑았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보가 됐던 이런 사항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과거까지는 군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각종 매스컴에 많이 통제가 돼서 아마 사회에 그러한 내용들이 또한 밝혀지지 않았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오픈된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사들에게도 핸드폰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간부로서 이제는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히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윤리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굳이 군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는 것으로 이제는 지속적인 이런 자기관리와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간과 윤리관계입니다. 윤리와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빨리 넘어가네요. 자, 인간과 윤리의 관계입니다. 윤리의 어떤 사전적 의미에 이 윤리의 뜻은 뭐냐?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우리가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은 인륜윤으로서 인간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사람과 사람의 어떤 도덕적 관계 또는 도덕적 질서를 우리가 윤이라고 얘기한다면 리는 다스릴 리, 또 이치리, 그 다음에 도리의 리, 이론의 리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의 어떤 사전적 의미를 보충 설명하자면 사람과 사람의 올바른 도덕적 질서이고 인간 상호간에 지켜야 할 어떤 여긴 자율적인 규범, 공동사회의 어떤 도덕적 가치 체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률, 행동 기준, 규범, 법칙 이러한 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윤리는 이 공동체적 이익뿐만 아니라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가치가 추구되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사전적 윤리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간과 윤리에서 윤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륜윤이고 리는 다스리라고 했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이러한 행해야 할 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지켜야 할 어떤 이런 방법과 수단, 그 다음에 규범으로서는 따라야 할 본보기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 즉 아버지의 등을 보고 우리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사들도 우리의 간부들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서 또 배우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간부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도덕은 뭡니까? 길도하고 우리가 큰 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 규범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윤리와 도덕의 차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우리가 잠깐 설명을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윤리는 뭐고 도덕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본인이 생각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윤리적인 사람은 아내 몰래 바람 피우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바람을 피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에 이 윤리적인 사상이 특별히 우리 몸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혹과 어떤 그런 유혹들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돈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인해서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윤리적으로 내 마음속에 안에서 감직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안 된다는 것을 과감히 우리가 떨쳐버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 도덕적인 사람은 실제로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다. 실제로. 실제로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면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바람을 피우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윤리와 도덕은 내 마음속에 여기에서 간직하고 있어서 어떤 유혹과 어떤 요구가 오더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또한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직업 이러한 관계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윤리적인 사람은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면 안 되는 사람이고 반면에 이 도덕적인 사람은 실제로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도덕은 그러면 이 자아 기준에 의해서 이 판단하는 행위라는 거죠. 윤리는 뭐냐?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 다음에 나는 군인이야. 나는 어떤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어떤 윤리적인 의식이 강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사회적 기준에 판단하는 행위고 그래서 도덕은 그 기준이 어디냐? 양심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윤리는 어떤 사회적 규범이나 간섭 어떤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안 된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인으로서 특별하게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간부들이 음주운전이라든지 마스크를 빼서 팔을 누르는 사건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리의식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리 도덕의 어떤 부족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 이 악과 폐습, 성 관련 사건 이런 것들이 윤리의식이 부족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관계가 불명하면 이 공금을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거죠. 이 공금뿐이겠습니까? 다른 것들 여러 가지를 인해서도 이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도덕적 불감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행동 강령을 미준수한다는 거죠. 우리 군인의 행동 강령을 미준수해서
여러 가지 나중에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의식이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와 도덕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면은 선과 악이 늘 공존하기 때문에 이 선과 그다음에 악이 늘 공존하기 때문에 이 선이 악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윤리식과 도덕을 우리 마음속에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도덕과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늘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리적 사고와 행동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거죠. 자, 의사가 윤리적 사고, 행동이 부족하면 이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위독하게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려야 하는 그 사고가 있다는 거죠.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환자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환자에게 들어갈 약을 바꿔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또한 상인의 어떤 윤리의식과 행동이 부족하면 금전 손실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중국 김치를 속여서 팔다든지 이런 어떤 사항들이 많이 있는 이런 사항들이 될 수 있고, 특히 이 군인이 윤리적 사고와 행동이 부족하면 이거는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방산산업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좋은 그런 어떤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사학들을 빼돌려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군대 윤리. 군대 윤리란 뭐냐? 일종의 응용 논리다. 그래서 악행으로 이유는 전투 행위 간에 살상과 파괴와 이 기만 행위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군 임무 수행에서 도덕적으로 발생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군대가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이 관계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대 윤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군 임무 수행 간에 부딪힐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윤리적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했지만 이 선이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군인의 규범적 행위 원리는 뭐냐?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이 도덕법 법칙이나 실천적인 행위 규범을 선택적 행위로 우리가 의미할 수 있다. 군대의 공동체 원리는 군대와 관련된 군대 윤리는 여기에서는 본질적으로 반개인적이고 협동의 정신이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군대 윤리의 특성입니다. 전쟁 윤리입니다. 전투 수행 과정에서 군인의 행위나 무기, 장비 이런 것들이 장혹하고 어떤 포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인의 처리에 대한 문제가 전쟁 윤리의 어떤 중심의 주체라고 될 수 있다. 뭐냐면 적대 국민들로부터 이 결세 항전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부도덕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군인의 길은 이 가치관과 덕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민간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군인에게 요구되는 가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민간에게 요구되는 가치는 뭡니까? 자회, 청렴, 배려, 봉사, 존중이라고 한다면 군인에게 요구된다는 것은 충성, 용기, 명예, 책임, 정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두는 것은 무엇보다 이 가치 덕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군인이다. 그러면 군인에게 요구되는 이 가치 덕목이 무엇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업윤리입니다. 국민개병제라고 하는데 이 국민개병제는 뭡니까? 국민 모두가 이 병역의 의무를 갖는 제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49년에 이 병역법에 의해서 이제 일정한 연령이 되면 남자는 누구나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군복무 의무를 하게 된다는 그것들을 정하게 되죠.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국방비를 절감하고 평등지향적인 어떤 국민 정서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잖아요. 군과 입학 관련된 정서에 어긋나면 우리나라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이 정서 윤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직업군으로서의 군인은 우리가 장교 부사관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군 임무 수행의 특성과 본인의 가치가 반영돼서 국가 안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우리가 직업군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리더의 윤리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리더의 윤리는, 자, 이거 군대는 전투 공동체의 조직과 집단으로서 군대의 윤리가 중심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하관계, 동료관계 등 어떤 군대 내에서 인간관계를 결속시키는 이 강한 응집력과 이 부대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는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윤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아무리 명령을 내리고 아무리 교육 훈련을 해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투 능력은 100%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에서는 패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군 간부의 리더십은 상관에 대한 부의 신뢰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공정성과 정의감, 윤리의식, 타인을 배려하는 솔선수범, 이러한 태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은 특별하게 정의감과 그 다음에 어떤 타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솔선수범해서 부하가 어떤 그 간부를, 상사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는 이러한 부대 윤리, 군대 윤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요즘에는 부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하들이 모르는 것 같잖아요. 병사들이 모르는 것 같잖아요. 다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것 같잖아요. 다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군대 윤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군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군대의 존재는 뭡니까? 국가, 즉 정보기관으로서의 군대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 이 전투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침략이라든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토 방위와 국민의 어떤 생명,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자의 정명사상이 이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그래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즉 뭐냐면은 여기는 각자의 직분에 맞게 도덕적인 이런 사회가됨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군대가 군대답다라는 것은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존재의 이유가 뭐냐? 군대의 구성원의 가치는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지상과제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가치 체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 문화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점을 잊지 말고 우리가 가치 체계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군대 윤리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윤리적 행위의 원인은 무지, 무관심, 무절제, 무책임 이런 악행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윤리적인 행위의 유형을 보면 도덕적 타성에 젖어서 금품쟁이라든지 뇌물 봐주기, 재규정 미준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도덕적 테마는 안정성을 고르지 않고 설계를 한다든지 어떤 그 리더의 자세를 통해서 이런 어떤 비윤리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적 표현이 되는 언행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군대 윤리의 가치는 뭡니까? 윤리는 어떤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이 시대나 사회생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나 군 간부는 뭐가 중요합니까? 공정성과 정의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윤리는 충성, 명예, 책임, 정직, 청렴, 검소 이런 것들이 어떤 군인의 직업윤리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그 시간에 아마 넘어가서 자꾸 말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인간과 사회의 관계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유명한 이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명언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인간과 사회는 실제로 서로 떼낼 수 없는 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파괴되고 다시 재건을 하고 복구하고 화해하고 융성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전쟁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전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지만 전쟁을 행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
또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생물학적 측면에서 사회의 필요성입니다. 인간은 어떤 포유류로서 높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불완전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어떤 그 원시 시에는 동물을 그 수렵 생활을 했잖아요. 직접 동물이라든지 어떤 식물들을 채취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불완전한 이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 보호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일단 식량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서는 필요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 사회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조직 사회가 필요하고 조직 사회의 구성은 어떤 필수 요소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계속돼서 우리가 몇 명이 모이면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특히 이제 군대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 사이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보면 회장을 뽑고 그다음에 무슨 뭐 임원들을 뽑고 그렇게 해서 이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심리학적 측면에서 사회의 필요성을 우리가 죄송합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사회의 필요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생리적인 본능력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이제는 사람은 안전하고 싶다는 거죠. 안전을 하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럼 내가 사회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이 나이로 따져보면 뭐 40대에서 이제 50대 이렇게 좀 안정화되고 50대 되면 우리가 정치를 하게 된다든지 사회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 자아실현 이걸 통해서 내가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존경과 안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사회적 관계는 생물학적 관계고 심리학적 요구를 같이 겸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비슷한 영화가 있는데 2014년에 개봉된 영화 루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그 할리우드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는 그 누가 나오는 영화냐면 최민식 씨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캐스팅되어서 나온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은 뭐냐면 여기도 자신을 위해서 인류를 위한 고대 역사의 기록을 남겼는데 목숨을 통해서 헌신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도 이루어져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리의 정의와 해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높은 지능의 포유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사회를 이루는 이루어 사는 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는 거죠. 나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동물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다. 윤리는 사람으로 마땅히 해가거나 지켜야 할 도리다. 도리. 그래서 윤리는 어떤 인간의 사회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떤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양과 서유의 윤리적이 좀 틀립니다. 동양의 윤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 정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질서, 올바른 행위, 규범, 규율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동양의 어떤 윤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이에 오고 가는 어떤 따뜻한 정, 위아래를 어루누르는 질서, 사람 간에 지켜야 할 올바른 행위, 그다음에 이런 천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륜은 부자관계, 이 혈육관계를 죄송합니다. 이 혈육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인륜은 임금과 신하, 그다음에 형제 부부 이런 것들은 후천적으로 맺은 폭넓은 영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와 같은 어떤 윤리 사상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필독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논어, 맹자, 뭐 삼강오륜, 세속오계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동양 사상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동양의 사상은 정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거에 근거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리온에서 보면은 초코파이에서 보면 우리가 정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그거에 유래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갑자기 생각이 드느냐면 군대에서 교육받다 보면 우리 뭐 간부들이나 병사들이 빵을 좋아하잖아요. 초코파이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나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자, 다음에는 윤리의 정의 해석에서 이제 서양의 윤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의 윤리는 정에 의한 것이라면 서양의 윤리는 이 습관이 된 풍속, 즉 이 자연에 순응하고 그 집단과 더불어서 생활하여 온 인간이 한 구성으로 살아가는 방식과 관습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공동체 및 사회 생존을 위한 어떤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나간 어떤 것에서 유래된 것이 우리는 서양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윤리 덕목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덕목이 있지만 세소 5개, 삼강, 오륜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의 윤리로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 신라 시대의 화랑으로서 여기에서는 사군이충, 임금에게 충성해야 되고 사친이오, 어버이에게 효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우의심, 믿음으로 벗을 사귀고 그 다음에 임전무태, 여기는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살생유택은 살아있는 것을 죽으면 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유교의 덕목으로서 우리가 삼강오륜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삼강오륜은 어떤 것입니까? 군이 어떤 부분 여기에 보면 군이 신각,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 되고 그 다음에 부의자강, 아들은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 되고 또 부의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륜을 보겠습니다. 자,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애가 있어야 되고 군의윤신,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도리가 있어야 하고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어떤 침범하지 않을 이러한 도리가 있어야 되고 장유유서, 어른과 그 다음에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복종할 어떤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고 부무유신, 벗과 벗 사이의 도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동양 사상하고 동양 사상의 윤리라고 하면 서양 사상은 어떤 이런 이게 습관이 돼서 이게 질서와 규범으로 정착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인간과 윤리 관계에서 윤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냐는 거죠. 무지에 있다는 거죠. 무지.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기초적 이 사고 부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없어서 이걸 달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연인 관계에서 미국적 사고하고 우리의 사고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시간이 그렇게 또 많지 않아서 계속 설명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관심입니다. 이거는 본인의 행위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윤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의 삶에만 충성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삶이 여기는 뭐 이런 거는 어떨 경우에 되냐면 본인의 삶이 너무 각박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역경에 처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무절제라는 것은 여기는 윤리를 인지하고 있으나 본인 스스로가 절제 노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이 부윤리적 이런 것들을 저지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원인 성격이 결함이 되고 고도의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여기에는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무절제의 예로서 메사드의 뗏목 이러한 현상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배에 승선한 탑승자 400명 중에서 250명은 구명정으로 탈출하고 나머지 140명은 이 뗏목을 만들어서 필사소로 탈출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생존자는 15명으로 줄었고 이후 여러 가지 어떤 필사적인 싸움과 갈증, 질병과 어떤 이런 거로 인해서 15일 이후 최종 생존자는 단 1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이 당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려진 이 그림은 인간의 비윤리적 측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미술계에 충격을 주었지만 반대로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희망과 반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도덕적 계몽과 희망 그리고 윤리적 재건의 의미를 담은 매우 뜻깊은 작품이 이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윤리 정의로서 인간과 사회윤리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는 이 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집단을 이뤄서 가족, 마을, 교회, 계급, 정당, 회사, 국가 이런 주의 형태를 이뤄가는 것이 우리가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 가족,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회의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다음에 사회윤리입니다. 이 사회 구조나 질서 또는 제도와 관련된 윤리무지에 대한 어떤 도덕적 규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개인의 욕구를 규제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인간 스스로가 정한 규범을 우리가 사회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 사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한 규범이다. 그다음 인간과 사회윤리 관계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인내를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윤리의 개념은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과의 어떤 사회윤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가진 동물적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세 번째, 인간의 사회윤리 실천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여기는 인간은 이 생물학적으로 열세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냐면 인간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이렇게 열세하고 나약하지만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겁니다. 정신. 그래서 송나라 학자 주자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여기에 보면 한 곳에 집중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만처럼 산다고 하는 이러한 또 일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간이 사유를 실천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는 이러한 타성, 태만,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그럼 타성은 뭐냐? 나태함과 계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도덕적 타성과 내성의 개념이 어떤 간성, 이러한 습관을 통해서 패턴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율신의 우선순위가 무감각해지고 계속 뒤로 물러나는 현상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간이 사회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번째, 태만이라는 거지. 방치하고 방관하는 거죠. 자, 사회윤리의식에 대해서 이 책임의식이 회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례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짐바로드가 감옥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스탠포드 심리학자 이게 이제 가짜 감옥을 만들어서 정신적 정상적인 일반 이제 남성 24명을 죄수와 교도관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6일차에 걸어서 시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을 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짐바드레이 교수의 통제를 벗어나서 도저히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36시간이 지나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그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망설입니다. 망설임. 자, 자신의 입장과 여기에서는 처지, 이런 보호 목적을 자기 보호적 거짓말을 통해서 제3자 보호 및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타성에 젖는 당연하고 무각한 거짓말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망설이는 거짓말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이런 걸로 인해서 인간이 일단 사유율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특별히 일반인뿐만 아니라 군인들은 특별히 이러한 사회윤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원인으로서 타성과 태만과 거짓말, 이런 것들을 가감히 우리가 버리고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직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직업의 관계에서 직업의 정의는 무엇이냐? 이 직업은 천직으로 알고 하늘이 맡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한 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일정 기간 계속 종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리에서 직업의 의미와 관계는 어떠냐? 이 직업은 생계 수단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주고, 또한 평생에 걸쳐서 물질적인 보수에 만족감을 주고 명예, 자신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회 봉사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직업은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고, 또한 마지막에는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나의 만족감과 명예, 그다음에 자아실현을 갖추고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서 직업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사회윤리로서의 어떤 이런 역할과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다른 인간과의 어떤 평온한 관계 및 질서 유지를 하고 있고, 인간의 삶을 유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어떤 자원을 어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분배하는 이런 현상이 있고,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 개인과 공동의 의견 충돌 중 우선순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이것이 사회윤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갈등과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역할해 주는 것이 우리가 보면 사회윤리 역할과 기능을 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엔 이거 직업윤리, 이런 어떤 그 직업윤리에 대한 해석인데, 자, 필연적으로 특정 조직체에 소속된 직장인으로서 새로운 윤리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직장 조직의 어떤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다는 건 참 불안하고 두렵고 떨림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인생에서 또한 성공할 수 있고, 그 성공을 통해서 나는 사회에 어떤 그 자존감, 만족감, 그다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마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인간과 사회 관계에서 어떤 군대윤리의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업 군인으로서 우리가 또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관리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